KMA TV. 이번에도 한의협에서 발표한 내용들에서 보면 환자들에 대한 이득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골격계에 관련된 예를 들었더라고요.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 정형외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우리는 영상의학 강의도 들었으니까 할 수 있고, 뭐 골절을 먼저 알 수 있으면 국민들한테 의료비가 절약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여러 국가에서 이제 의료 보험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 베이직 룰로 돼 있는 것이 의사 수가 늘면은 또 뭐 의료 기관이 늘면 늘수록 의료비는 증가해서 국가적 부담이 되죠. 그래서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고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침이나 부항 정도 놓는 게 국민들한테는 최종적으로 제일 파이널 콜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조차도 제가 20몇 년씩 넘어가는 근골격계 제가 전문가인데 골절 놓치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그런 다음에 그런 합병증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처 능력까지 다 배우고 있는데 과연 그 엑스레이를 사서 또 초음파로 그 한의원에 온 사람들 또 국민 건강이 얼마나 이득이 오고 편해질지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 초음파 강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 지금 이제 본인들이 그 초음파 강의나 이런 걸 듣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한의대학에는 교수진이 영상의학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배우느냐? 정 안 되니까 이런 안내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한의학 영상의학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연수 강좌는 실습 위주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해서 뭐 거기서 서티도 주고 뭐 이것을 근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일지. 그다음에 이제 뭐 한의대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나온 거 보면 영상의학 뭐 3학년에 뭐 한 학점 정도. 근데 우리 방사선과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교수님 뭐 학점이 얼마죠? 우리 후배들 의과대학 다니면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한 학기 뭐 한 학점 가지고 안 되죠? 지금은 통합 강의로 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에서 영상의학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옛날로 따지면 아마 옛날 이제 이사님 대학 다니실 때 따지면 4학점 정도가 그렇죠. 영상의학과 강의였을 그 겁니다. 영상의학과 학점 외에도 저희 같은 뭐 신경과나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나 다 과에 영상 강의가 녹아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수십 학점어치를 배운다고 하는 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 그 약간 실근가고 이런 거는 바로 진단되는 게 아니라 임상적 경험을 통해서 한 두세 번 보면 나중에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많은 노하우가 쌓여서 우리 교수진들도 리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데서 보는 게 좋지 너무 발목 빈 거를 케이스는 수천 개일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발목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기억이 발목에 그 어디 골절이 있는지는 찍는 뷰도 되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교육만 해도 참 몇 시간씩 걸릴 텐데요. 맞습니다. 한의과대학 학생들도 의과대학생들이 받는 교과 과목의 75%가 자기네 교육과정에 녹아 있다. 그게 자랑스러운 건가요? 오히려 자기네의 그 순수한 전통의학에 대한 강의를 더 많이 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의과에서 배우는 거를 우리도 75%나 녹아 있다는데 그거는 깊이나 질을 따진 게 아니고 조금씩 배운다는 의미로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 안경사 선생님들도 눈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한의사 선생님들보다 또 방사선사 교육이 더 아마 깊이 있고 넓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이런 게 발표될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 스스로 한방 치료의 한계를 자인하고 있다고 해서 좀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과정에서 보면 의과대학에서 가서 강의하는 프로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게 좀 적어서 그 내용도 한번 이재만 부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실 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안타까운 게 사실 2012년도에 그 한의과 대학은 세계 의과 대학 목록에서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 좀 열심히 스탠다드라이제이션 하셔서 좀 명예회복 하셔야죠. 그 왜 그러냐면 그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연구를 그 우리가 한의대가 의과대에 같이 있는 데가 있고요. 또 한의대만 따로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의대랑 의대랑 있는 대가 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네 가지 대학을 작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라기보다는 기대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뭐 다 두 분 또 교수님이시고 그러신데 그 양적 평가하고 질적 평가를 다 했습니다. 뭐 수업 시간, 그다음에 교과서 내용, 그다음에 그 양적 평가에 들어갔고요. 또 강의의 질, 강의 교수진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저희 뭐 데이터로 있으니까 저희 그 한의사 협회가 원하시면 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전국 의과대학을 다 한의과 대학을 다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4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일단은 뭐 죄송하지만 여러 기준에 미달된다. 아까 75%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굉장히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를 많이 제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의과대학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다 의대를 오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상당 부분 한의과대학 내부에서 진짜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은 전통의학적인 베이스보다는 저희 생리학, 양리학 이런 것들을 많이 할애하는데 문제는 질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의대를 나왔을 뿐이지 우리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교육이 안 되고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 기계를 쓴다. 여러분들 진짜 앞으로 상당한 우리 국민적인 어떤 보건의료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교육 과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저희는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단 체계나 이런 게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환자들한테 위해가 가는 사건들이 좀 자꾸 발생하고 있고요. 뭐 재판까지 간 예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가장 컸던 게 이게 이제 초음파가 문제가 됐던 게 2년간 68회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그 자궁 내망증을 발견을 못하고 계속 그냥 뭐 무슨 약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암이 돼가지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자궁 내막증은 우리가 수술이 가능한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방치함으로써 환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어서 그 다음에 아까 그 골밀도 기계로 성장 측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요번에 엑스레이를 쓰겠다고 하는 이 판단에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성장 측정을 예상해서 무슨 약을 그 애기한테 썼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난 피해죠. 그 뒤에 숨어 있는 그게 좀 밝혀져야 됩니다. 요번에 그 성장 측정지를 참고만 했지 자기 한의학적 치료와 진단에 사용을 안 했다. 이런 또 아주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귀절이 나오고 그걸 또 법원에서 좀 받아들인 게 좀 아쉽습니다. 한방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의료사고도 있고요. 아니면 의료기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오진이나 의료사고들도 보고되는 바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이해와 그다음에 우려점에 대해서는 한번 신재영 위원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사고 발생 시 그 책임 소재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의사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해석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진단 및 치료에 응용할 수 있도록 이제 권한을 준 것은 그만큼 그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그에 따른 책임도 의사가 져야 되고 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권한과 책임은 항상 이제 양면의 검처럼 이제 항상 따라가고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까 이재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20년 정도의 전문의 경력을 갖고도 골절을 놓친다 그러는데 그건 그렇죠. 아주 미세골절이거나 또 골절인 줄 알고 애매하게 아파서 갔는데 뭐 종양이라든지 좀 드문 진짜 희귀한 경우에는 놓칠 수가 있고 그건 저희 신경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 의료의 영역에서는 실제로 이제 진단이 좀 오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 가능성을 설명을 하고 증상과 안 맞을 경우에 경과가 나빠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영상의학과 판독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실제로 임상적인 고려를 요한다. 즉 이제 영상 판독은 정상이거나 혹은 이상이 있다 그래도 실제로 본 진료의사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것과 좀 매칭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주고 있고 실제로 그래도 저 같은 신경과 의사도 제가 이제 전문의를 따고 40수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걸 주의 깊게 보고 실제로 환자가 다음 진료로 왔을 때도 또 검토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의원이라고 하는 1차 병원에 가는데 저희 이제 의료 시스템 안에서는 1차 병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중증이거나 난치성이거나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엔 종합병원이라는 흔히 2차 병원으로 가고 또 필요하면 이제 3차 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시스템이 갇혀 있는데 한방병원에서 그런 시스템이 없이 또 특히 이제 제대로 진료가 안 되면 이제 의원으로라도 빨리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게 심지어 이제 몇 주나 몇 달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행법상 이제 의료기기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의사가 행위가 이루어진 의원이라든지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는 의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책임이 무슨 뭐 경제적인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책임을 지고 그 환자가 후유증을 남지 않고 적절하게 치료가 받을 수 있도록 아까 이재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시 이제 재검을 한다든지 합병증 관리라든지 뭐 필요한 감염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한 시술에 대해서 항생제를 쓰고 책임을 지라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어떤 법적 장치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한방에 관련해서는 그런 또 의료기기 사용 시 법적 어떤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라든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를 찾아서 내원한 환자가 어떤 통증이 있거나 뭐 팔다리 혹은 척추 같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엑스레이를 만약에 촬영을 했는데 그런 증상으로 오면 당연히 이제 한의원에서는 그런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엑스레이를 찍게 될 텐데 골절이 있는 것을 놓쳐서 적절한 시기에 시술이나 고정을 해야 환자분이 훨씬 더 빨리 회복을 낮출 수 있는데 이후에 뼈가 잘못 붙거나 해가지고 그게 몇 달 뒤에 병원에서 오진이 된 경우엔 다시 그걸 맞춰주고 훨씬 더 아프고 필요한 경우 수술해야 될 수도 있고 회복 기간은 더 길어지고 만약에 한두 달 정도 우리가 흔히 깁스하면 나을 수 있는 게 한 6개월 정도 지연된다 그러면 뭐 경제적인 손해를 둘째치고 이 환자가 그동안 제의를 못하는 그런 피해는 맞습니다. 누가 보상합니까? 저희가 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환자분이 그거를 기꺼이 감내를 해야 될까요? 한방병원이 보상을 해야 될까요? 또 하나를 예를 들다 보면은 가슴이 아픈 흉통 환자로 뭐 응급실도 많이 오고 외래도 오는 게 되는데 가슴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뭐 폐렴이라든지 기흉인데 이것도 이제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또 복통 환자에서 예를 들어서 좀 위험할 수 있는 장천공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뭐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한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CT나 이런 추가적인 진단 검사로 갈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한의원을 내원했는데 한약을 드시거나 침을 맞으면서 대증적인 치료를 하다가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폐혈증이 온다든지 아주 심각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의료기기 특히 X선 사용이 만약에 보편화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일 텐데 이러한 경우에 환자가 받는 피해 특히 이제 신체적인 손해, 장애, 후유증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면 그 환자와 보호자가 받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의원이나 병원으로 의뢰가 올 텐데 이런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그럴 거라면은 엑스레이 자체를 의원이나 병원에서 이미 다 찍고 있는데 굳이 한의원에서 사용한다는 게 한의사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한다는 것 외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의사 협회에서 얘기했던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하겠다 이런 선언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꽤 많은 범위까지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좌담회 총평을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고의 화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참 10여 년 전부터 벌써 안압, 뇌파, 혈액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수도 없이 많은 의료 영역을 넘보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한방에서 타 직역의 영역을 넘보려 한다면 차라리 의과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의사 면허를 딴 다음에 관심 있는 한의사 자격을 따는 게 어떨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서로의 의료법에 명시된 면허범위 내에서 각자의 의료와 한방의 의료 행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이원화된 의료 체제를 통해서 의료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정의로운 의료 시스템을 지켜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늘 좌담회를 마칠 시간이 됐고요. 오늘 논의를 통해서 또 이 좌담회를 지켜보시면서 저희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께서 또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사 엑스레이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밥그릇 싸움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 또 환자들한테 얼마나 정확한 진단, 정상 생활로의 회복 이거를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가장 가능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건대 빠른 시일 안에 한의사협회와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공개된 자리에서 만나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등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많은 방송사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